로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꼭 한 가지씩 궁금한 걸 떠올렸다. 만약에 말이야. 로아의 만약에는 풍선처럼 둥실둥실 떠올라서 어느 날은 바다 위를 날았고 어느 날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 밤 로아의 만약에는 조금 특별했다. 이 세상을 로봇이 지배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로아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반짝이는 금속빛 도시, 똑같이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만 다른 리듬으로 숨쉬는 아이가 그려졌다. 그 생각이 너무 생생해서인지 로아는 어느새 꿈속으로 푹 빠져들었다. 그때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밥 먹자, 로아야. 로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목소리는 분명 우리 엄마인데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발음이 너무 또박또박하게 들렸다. 로아는 고개를 돌려 방문을 바라봤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려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 엄마 앞치마를 하고 엄마가 자주 묶던 머리끈을 한 로봇이 서 있었다. 얼굴은 엄마처럼 보였지만 피부는 매끈한 플라스틱 같았고 눈동자는 작은 전구처럼 반짝였다. 로아는 입을 벌린 채로 얼어붙었다. 엄마? 로봇은 고개를 15도쯤 기울였다. 엄마가 로아를 볼 때 하던 바로 그 각도였다. 그런데 너무 비슷하고 정확해서 그게 더 무서웠다. 로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베란다로 달려갔다.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훅 하고 들어왔다. 그런데 바깥 풍경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 로봇이 함께 있었다. 로봇은 뛰는 모습도 규칙적이었고 넘어져도 아파하지 않았다. 대신 충격 감지, 이상 없음 이라는 소리만 들려왔다. 가장 놀라운 건 자동차였다. 도로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고 있었다. 신호등 색깔도 빨강, 노랑, 초록 대신 승인, 보류, 수정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로아는 두 눈을 손으로 비비며 말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내 눈이 이상해진 걸지도 몰라. 로아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는 반짝반짝 깨끗했지만 너무나 조용했다. 접수처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아닌 로봇이 앉아 있었다. 증상 입력 바람. 로봇이 내민 태블릿에는 당신은 지금 어떤 세상을 보셨나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로아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적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리 엄마가 로봇이에요. 그래서 창밖을 봤는데
모두 다 로봇이에요. 차도 날아다니고요. 접수처에 앉아있던 로봇은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확인 완료. 당신의 세계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로아는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이 세상이 게임도 아니고 업데이트라니.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로아가 감기에 걸리면 주사 맞을 때마다 토닥여주던 간호사 선생님이었다. 로아는 안도하며 뛰어갔다. 선생님!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선생님도 로봇이었다. 입은 웃는 표정이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만들어진 웃음처럼 보였다. 로아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진료실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사람, 진짜 사람이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구석에 숨어 있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났지만 로아는 그 얼굴이 너무 반가워서 달려갔다. 로아가 선생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환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로봇 환자들, 그리고 로아처럼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온 사람들이었다. 진료 요청 증가, 진료 요청 증가. 로봇 간호사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급하게 눈을 수술해야 하는 아이가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잠깐 로아를 바라보더니 아주 빠르게 로봇 하나를 데려왔다. 그리고 그 로봇 옆에 연결된 키보드 같은 장치에 손가락을 탁탁 치며 움직였다. 그러자 로봇이 선생님이 적은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을 소독하고 도구를 정리하고 수술 준비를 척척 해냈다. 모든 동작이 빠르고 흔들림이 없었다. 로아는 무서움과 신기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저 로봇이 정말로 수술을 하는 거야? 금속 손이 정확하게 움직일 때마다 기계음이 조용히 울렸다.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해 보였지만 로아의 가슴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의사 선생님은 잠깐 숨을 고르며 로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많은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됐단다. 빠르고 정확하고 지치지도 않지. 로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이제 필요 없어요? 아니, 로봇과 함께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단다. 의사 선생님은 눈 수술이 막 끝난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로봇은 손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느끼지 못해. 로봇은 계산은 할 수 있어도 언제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게 해야 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사람은 로봇과 함께 일해야 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맡기고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지. 의사 선생님은 로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무서운 마음을 알아주는 일,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그리고 책임을 지는 일. 그건 아직도 사람의 몫이란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로아의 가슴을 울렸다. 사람의 일이라니.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대체 뭘까? 병원을 나오는 길, 로아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로봇이 요리도 하고, 운전도 하고, 간호도 하고, 심지어 수술 준비까지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버리는 걸까? 로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을 지나쳤다.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이 골목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청소 로봇들이 줄지어 다니고 있었다. 한 로봇은 벽에 붙은 낙서를 지우고 있었고 또 다른 로봇은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모으고 있었다. 로아는 문득 생각이 번쩍 떠오르며 혹시 이거 꿈 아니야? 로아는 자기 볼을 꼬집었다. 아야, 진짜로 아프잖아. 꿈이 아니었어. 그 순간 로아 앞에서 바람이 이상하게 돌기 시작했다. 책에서만 보던 회오리처럼 작은 소용돌이가 바닥에서부터 피어올랐다. 종이 쪼가리와 먼지가 빙글빙글 돌더니 회오리는 점점 커져 로아의 키보다 높아졌다. 뭐야? 로아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회오리는 로아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점점 가까워졌다. 로아는 마치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는 기분으로 쭉 빨려 들어갔다. 몸이 가벼워졌다가 갑자기 무거워졌다가 귀가 웅 하고 울렸다. 그리고 눈을 뜨자 바로 로아 방이었다. 창밖에서는 자동차가 땅 위를 달리고 있었고 엄마의 발소리가 타박타박 들렸다. 로아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번엔 진짜 엄마였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잠에서 덜 깬 엄마 표정까지도. 로아야, 밥 먹자. 그런데 왜 이렇게 놀란 얼굴이야? 무서운 꿈 꿨어? 로아는 엄마를 꼭 안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 다시 방으로 돌아온 로아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니 조금 전 겪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 세계가 정말 꿈이었는지, 어딘가에 존재하는 다른 세계였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는지 로아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로아는 그곳에서 느꼈다. 로봇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곧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직 사람의 일이 남아있어 라고 해주었던 말이었다. 로아는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한 장 꺼내 펴고 맨 위에 크게 적었다. 사람의 일.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하나씩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일이었다. 로봇은 가장 빠른 답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하는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술이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 로봇이 어디까지 일을 해도 되는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인지 정해주는 것. 그 기준을 만드는 건 감정을 가진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는 일. 로봇은 배운 대로 움직이지만 처음 겪는 문제 앞에서는 멈춰버릴 수 있다. 그럴 때 새로운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찾아내는 건 사람이 해야 한다. 네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일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의 생각을 설명하고 다르게 느끼는 이유를 이해시키는 일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로봇을 가르치고 감시하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만드는 일이다. 로봇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알려주고 반복되는 일은 더 안전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또한 사람의 몫이다. 여섯 번째,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묻는 일이다. 로봇은 어떻게는 알고 있지만 왜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 로아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종이를 바라봤다. 로봇은 표정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감정은 아직 없었다. 로봇은 정확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이해하긴 어렵다. 누군가의 떨림, 용기 내는 마음,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그런 건 숫자로만 계산하기 어렵다. 로아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구나. 그때 로아는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로아의 꿈은 의사였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의사도 로봇이 대체할 거라고 했다. 로아는 겁이 났다. 그럼 내 꿈은 어떡하지? 하지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키보드를 두드려 로봇을 움직이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로봇을 도구로 쓰고 있었다. 로봇은 손이 빠르고 정확했고 의사는 그 로봇이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정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환자가 무서워할 때, 보호자가 불안해할 때,
그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사람이었다. 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래, 나는 로봇이랑 함께 일하는 의사가 될 거야. 로봇은 나를 도와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잘해주겠지? 하지만 그 옆에서 나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거야. 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무서워서 손이 떨리는 환자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아픈 곳보다 더 아픈 곳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는 의사. 괜찮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그런 의사가 될 거야. 로아의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로봇이 나를 도와 손을 움직인다면 나는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는 그런 의사가 될 거야. 로아는 그렇게 말하며 종이 한쪽에 작은 그림을 그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로아 옆에는 작은 로봇 하나가 서 있었다. 둘은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로봇의 얼굴에는 화면 속 웃음 표시가 떠 있었고 로아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그림은 로봇과 사람이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밤이 되자 로아는 다시 이불을 덮었다. 오늘은 만약에라는 생각을 조금 더 좋은 모양으로 바꾸고 싶었다. 차갑고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 사람과 로봇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세상 말이다. 로아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로봇이 많아져도 사람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말을 끝내자 로아의 가슴이 천천히 따뜻해졌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랑, 용기, 위로,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상상력.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커튼이 조용히 흔들리며 달빛을 방 안으로 데려왔다. 로아는 꿈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에 로봇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 그 생각을 품은 채 로아는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이번 꿈에서는 로봇도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곳은 상상 도서관입니다.